직관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관을 개발하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들지 않으며 일단 직관을 개발하고 나면 들였던 노력에 비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죠. 직관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충만감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타고난 권리이자 특성이지만 많은 이들이 직관과 소통하는 법을 잊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직관을 따르는 법을 다시 배우고 나면 직관은 인생의 모든 면을 이끌어줄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직관의 소리를 듣지 못하며 사는 건 엄청난 손해를 보며 사는 것이고 인생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관만큼 유용한 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화는 이성을 강조하며 직관의 존재나 유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관과 소통하는 법을 잊고 살아가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건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직관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관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운 후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나면 우리는 자기 신뢰와 자신감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갈래 길 앞에 놓여인 우리에게 직관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보여줄 것입니다. 직관은 또한 창의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의적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머릿속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직관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직관을 따르면 우리는 물살을 타고 유유히 흘러가는 듯한 상태, 거기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생히 살아있음을 느끼며 생산력을 최대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직관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싶은가요? 직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부이죠. 우리 모두 직관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직관에서 벗어나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관을 무시하고 부정하도록 교육받죠. 우린 학교에서 이성적인 능력만을 개발하도록 배워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근거에 논리적 결론을 이끌어내죠. 하지만 그런 논리적 사고는 유한합니다. 외부에서 직접 받은 자료를 처리할 뿐이죠. 다시 말해, 오감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결론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들은 언제나 늘 불완전하기 마련이죠. 반면 직관적 사고를 활용하면 무한한 정보의 창고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곳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통찰이나 범우주적 지혜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때 직관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걸 정확히 선별해서 알려주곤 합니다. 직관이 전해주는 정보는 때론 미약하고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정보의 흐름을 따르다 보면 직면한 상황과 시기에 꼭 어울리는 행동 방침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직관적 감정이 떠오를 때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이성이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될 리가 없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군. 그럼 우린 이성의 의견을 따라 직관의 소리를 묵살해버리곤 합니다. 따라서 우린 이성이 직관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엔 둘의 조화가 필수적이죠. 한편 직관을 잘 알아차리기 위해선 스스로의 본능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본능의 억압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억누르다 보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해주는 타고난 삶의 에너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본능적 에너지를 차단하다 보면 직관과의 연결고리도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성과 본능, 직관을 건강하고 조화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직관적 느낌에 집중할수록 우리의 직관이 더욱 개발될 것입니다.
그럼 직관이 떠오를 때 그 직관이 전해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모두의 내면엔 항상 직관적 느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린 자동적으로 그런 느낌을 무시하거나 부인해버리곤 하죠. 대개 그 과정은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 직관적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직관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대개 순식간에 잊혀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깊은 부분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만났을 때 찰나 동안 이런 느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건 나에게 정말 맞는 느낌이야.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즉시 이런 생각을 하죠.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미련하고 주책맞은 생각이야.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난 그쪽에 문외한이라 잘 안 될 게 분명해.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에 대한 생각을 저만치 치워둔 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습니다. 직관을 개발하려면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직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즉시 혹은 잠시 뒤에라도 인식할 수 있게 되죠. 내면을 인식하는 훈련이 더 되어 있을수록 즉시 직관의 소리를 알아채고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느낌을 인식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직관이 전해주는 말을 해석하고 그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직관을 느끼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런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직관을 따르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며 직관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을 잊게 되었죠. 하지만 조금만 연습한다면 금세 그런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의 직관의 경험을 합니다. 중요한 무엇인가 오고 있다 느껴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 무언가에 몰입하던 때,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불현듯 직관과 연결되는 느낌. 또는 평범하고 일상적일 때도 있어서 우린 그것을 직관으로 여기지 않고 무심코 지나치는 일도 많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임에 참석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집에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당신의 이성은 말하죠. 지금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게 되죠. 하지만 직관은 당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런 느낌을 신호로 보냈을 수도, 아니면 집으로 가는 도중 예기치 못한 특별한 일을 경험할 수도, 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중요한 전화를 받게 될 수도 있기에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직관을 따르려면 정확한 이유나 방법을 모르더라도 일단 느낌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 눈앞에 마술 같은 일이 펼쳐질 수도 있죠. 직관적 느낌이 떠오를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습관이 있다면 일주일 이상 매일 밤 시간을 내서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하십시오.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눈 뜨자마자 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난 뒤에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을 천천히 되돌아보세요. 그중 특별히 의미 있었던 일이 있었나요?
그 일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그때 느꼈던 감정에 휘말리지는 말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 하루 동안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무심히 지켜보세요. 하루를 돌아보는 동안 무엇인가에 대한 직관적 느낌이 떠올랐던 적이 있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느낌이나 생각이 떠올랐다면 모두 직관이 신호를 보낸 것이라 여겨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평소와 다르게 해봐야겠다는 충동, 무언가 옳다거나 잘못되었다는 느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확연한 느낌, 특정한 행동을 하며 느꼈던 열정과 에너지, 활력, 혹은 반대로 에너지가 꽉 막힌 듯한 기분. 언제 이런 느낌이 떠올랐는지 생각해냈다면 이제 그 느낌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기억해보세요. 당신은 그 느낌에 집중하며 그 느낌의 실체를 더욱 파헤쳐 보았나요? 아니면 바로 그 느낌을 무시하고 제쳐두었나요? 그 이후에 당신의 기분은 어땠나요? 하루를 돌아보는 걸 끝냈다면 이번엔 당신에게 떠올랐던 직관적 느낌에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집중해보세요. 이제 모든 걸 편안하게 놓아주고 이완하세요. 이 연습의 목적은 자각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연습은 직관과 더욱 친해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이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규칙적으로 실시해 보십시오. 대체로 진정한 직관을 따르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충만한 에너지와 생기를 느낄 수 있죠. 순풍에 돛단 듯 만사가 잘 흘러가는 느낌을 받게 되죠. 반대로 직관을 잘 따르지 않으면 기운이 없고 에너지가 부족하며 무감각한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듯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억지로 애써야만 하고 흐름에서 벗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죠. 직관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또 하나의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의 직관을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교육의 영향도 있습니다. 어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순응하고 특정한 행동 규칙을 따르고 즉흥적인 충동을 억압하고 기대에 따라 행동하도록 교육받았죠.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이나 방향을 찾으려면 내면의 소리를 듣기보단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라 배웠습니다. 학교와 교사들, 공동체의 가치, 변호사와 전문가, 고용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의존하며 사는 법을 배워왔죠. 물론 기초적인 교육은 필요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직관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는 습관을 들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습관이 굳어지다 보면 우린 인생의 해답이 우리 밖에 어딘가에 있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진실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게 되죠. 그들이 우리보다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생각하게 되고요. 우린 무엇이 진실인지 말해주는 내면의 권위와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수잔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광고회사를 설립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어느 순간 인정을 받는 경영자가 되었지만 그녀에겐 채워지지 않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경영학을 공부한 적이 없었기에 MBA 학위가 있는 다른 경영자들을 만날 때마다 위축되는 느낌을 받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사업적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생겼고 그녀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로 결심하고 유명 학교에서 MBA 학위를 딴 여성을 컨설턴트로 고용했습니다. 그녀의 조언에 따라서 사업의 변화를 깨하려 했지만 수잔의 마음속엔 그 변화가 적절치 않다는 직감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수잔은 자신의 직관보다 유명 학교에서 MBA 학위를 딴 그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더 신뢰했기에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는 좋지 못했죠. 후에 수잔은 나에게 그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노라 말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직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외부의 권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버리지 못하고 누군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또한 그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의존성을 부추김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즐기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식의 의존적 관계는 성장의 특정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내면의 지혜를 통해서만 스스로에게 맞는 진실과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직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내면의 스승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나면 전문가와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지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을 때 직관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지 신호를 보내줄 것입니다. 이렇듯 필요하다면 내 직관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도 우리의 힘과 권한을 다른 이에게 내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던 친구는 참다 못해 병원에 찾아갔고 의사는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권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게 올바른 선택이 아닌 느낌이 들었죠. 친구의 직관은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병원의 의사는 충분히 물리치료를 해본 뒤 그렇게 해도 정치료가 안 되면 그때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조언했습니다. 친구는 두 번째 의사의 말을 따랐고 몇 달 뒤 완전히 완쾌되었죠.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되 권위를 내주지 않으며 자신의 직관을 따르는 좋은 예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직관적 느낌에 집중하다 보면 더욱 새롭고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의 직관적 느낌에 회의를 품거나 직관을 무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기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거나 보살펴줘야 한다는 의무감, 혹은 가족이나 친구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가죠. 직관적 느낌을 인지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실망시키거나 화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면 우리는 직관을 쉽게 따르지 못합니다. 제 상담자 중 한 명은 자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항상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에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자신의 느낌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도 그것을 알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오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으며 가족들도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린 분명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타협과 협상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 직관적인 느낌을 솔직히 표현했을 때 그 관계가 훨씬 개선될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관련된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 친구는 오랜 연인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죠. 결혼식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어느 날, 친구는 약혼자와 진실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둘 모두 그대로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파혼을 선언하면 친구와 가족들이 실망하리라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용기 있게 마음속 진실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그들은 결혼식을 취소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남의 이목을 신경 쓰느라 결혼을 했더라면 더한 고통과 불행을 겪다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아마도 대화를 나누기 훨씬 전부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관이 미세한 신호를 보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더 일찍 조치를 취했더라면 결혼식 준비로 괜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어쨌든 친구는 직관적 느낌을 따랐던 덕에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세요.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고 느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과거에 무엇인가에 대한 직관적 느낌이 떠올랐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이의 의견이나 느낌을 따랐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신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그 일의 결과는 어땠나요?